네, 안녕하세요. 드림 프로젝트 날다 MC 주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다는 스포츠 마케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분야를 직접 걸어가신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에게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토크 콘서트를 보실 시간입니다. 날다의 주인공 김재현 씨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학교에서나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아마 우리 체육인들이나 스포츠계에 계시는 분들에게서는 아마 최초의 어떤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이제 책을 내어서 출판을 해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이제 출판 기념회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과 소통의 어떤 공간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북콘서트라는 어떤 명명하에 이렇게 KT 드림홀 꿈의 홀에서 여러분과 함께 스포츠 마케트를 통한 꿈의 날개를 펴는 이런 자리가 가지게 됨을 진심으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참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그 대학 시절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 꿈을 갖다가 뭐 하나로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했었습니다. 너무 막막한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로 취직을 할까? 그리고 또 뭡니까? 스포츠에 관심은 많고 경영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어디 마땅히 받아줄 데도 없었고 그때 이제 80년도 말 90년도 이제 뭐 초반만 하더라도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시절이었습니다. 스포츠 경영론이라고 해서 일부 학교에서 학과가 아닌 학교에서 그 과목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체육학과를 이제 마치고 나서 대학원을 스포츠 경영 대학원이라고 없었기 때문에 이제 MBA를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수님께서 스포츠 마케팅을 저는 전공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솔직히 말해서 인정을 별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었던 세차장과 낮에는 이제 세차 일을 했었거든요. 타이어를 교환하고 오일을 교환하고 그랬을 때 교수님께서는 굿이어 타이어와 뭐 한국 타이어의 비교 분석을 한다든지 소비자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논문을 써야지 왜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또 특유의 또 이렇게 스킨십이 있죠. 교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저는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석사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영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와 관련된 논문을 써서 제 앞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마케팅의 이제 선두주자였던 이우영 교수님께서 학회 회장도 하시고 또 학교의 부총장으로 계셨는데 그분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케이스 스타디가 아닌 문헌 연구를 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다 뒤져가면서 원서를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논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모든 데이터들이 너무나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도 지금 돌이켜보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도 모바일이나 그리고 PC를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단어만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저의 이제 학문의 길을 이제 가는 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쓰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난 이제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세상들이 이제 펼쳐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제리 맥가이어라는 영화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서 다시 제 꿈이 키워지는 거예요. 제가 시작을 한 부분이 선수들의 사인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유명 가수나 연예인들이 팬 사인을 했었지 선수들이 팬 사인을 한다라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좀 후에 이제 나올 우리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감독님도 나오시지만
70년, 80년, 90년 초반만 하더라도 스포츠 스타들이 이렇게 대중과 친밀하게 되는 자리가 많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류현진 선수라든지 추신수 선수라든지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빅스타가 광고도 나오기도 하고 또 뭡니까 여러분? 각종 이벤트에서 여러분과 만남을 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졌던 그런 노하우를 단지 펼쳐낼 수 있었던 거는 서점에서 팬사인회를 한다든지 농구 선수, 축구 선수, 야구 선수의 팬 사인회를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포츠 마케터를 꿈꾸며라는 책을 출간한 김재현이라는 사람을 알고 이제 책을 사서 봤더니만 첫 페이지부터 뭐 추천사가 왜 이래 많으냐? 무슨 추천사를 갖다가 이렇게 보다가 그냥 뭡니까 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의 어떤 네거티브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300페이지를 써도 저는 모자랄 정도의 추천사를 받고 싶었어요. 왜냐? 바로 스포츠 마케터는 인적 자산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지 못한 핵심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진 핵심 역량만 가지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휴먼 릴레이션십 마케팅을 첫 번째로 도입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스포츠라는 감동의 어떤 메시지를 상품에 감성 경제 시대에 지금 선구자로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감성 경제를 이끌어갈 바로 선두주자가 아니냐라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에 찬 어떤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스포츠 마케팅 자체는 과학적인 효과 측정과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스포츠라는 각본 없는 드라마, 바로 국민들을 하나로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포츠 대제전 앞에 우리들은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2002년 월드컵, 바로 옆에 있는 이 서울시청 광장 앞에 뭡니까 여러분? 온 사람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16강 성공 기원이었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꿈은 16강이었어요. 온리 우리들은 16강을 위해서 국민이 하나가 됐어요. 모든 경기 선수들이 볼을 잡을 때마다 우리의 엉덩이는 들썩거렸고 바로 경기장에 나와 있는 또는 스크린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 팬들은 바로 충성도가 높은 축구의 고객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야구르트의 그 마케팅 담당자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난해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십이 어디에서 했었죠? 그렇죠. 한국 야구르트의 세븐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60억 투자 대비 900억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체적으로도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광고 효과를 가져온 세븐의 어떤 브랜드는 그 이미지가 엄청나게 극대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에도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던 겁니다. 스포츠는 바로 과학적입니다.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투자 대비 효과, ROI 측정 아시죠? 그죠? 이 투자 대비 효과, 광고 효과를 가지고 스포츠 마케팅 시장은 바로 여러분들의 세상이 곧 될 것입니다. 스포츠는 과학이고 스포츠는 바로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매스미디어에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버추얼 광고 시스템, 또 그러면 뭡니까? LED 광고판, 뭐 롤링 광고판 등등 실시간 또 경기력을 제공하고 있고 스포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로 볼거리와 재미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추신수 선수의 예만 보더라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적만으로 구단하고 협상했겠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여러분? 투수가 던진 볼을 제대로 읽어내는 성관이 있는지, 또 뭡니까? 선수 타자가 득점, 자기가 이제 타석에 섰을 때 득점률과 이제 바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RS 퍼센테이지라든지, 또 뭡니까? 타자의 생산력, 즉 타자의 가치를 득점 단위로 환산한 수치인 뭡니까? Weighted Runs Created, 즉 WRC. 그리고 뭡니까? 팀 내에 얼마나 많은 공헌도를 가졌느냐, 승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그런 결정력,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데이터로 구단과 협상해서 바로 에이전트들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머니 게임에서 우리는 에이전트들은 마케터들은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포츠 단체, 협회, 연맹, 구단, 스포츠 생산 집단이 있죠. 그리고 스포츠 소비자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통해주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매스미디어죠. 바로 방송인 것입니다. 언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스포츠라는 상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감동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열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동, 최고의 드라마, 각본 없는 드라마가 바로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고 바로 이 스포츠 시장에 돈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계 빅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또 그렇죠. 월드컵은 주관하는 단체는 올림픽은요? 그렇죠. 이 스폰서십 프로그램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이러한 올림픽 파트너나 IS4의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넘어선 바로 뭡니까? 방송 중계권료가 있습니다. 방송 중계권 협상도 우리 스포츠 마케터의 몫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합니다. FIFA의 IS4와 IOC의 TOP 프로그램. 각 나라 방송사들은 엄청난 돈을 주고 바로 스포츠라는 상품을 경쟁하듯이 수주합니다. 국가는 빅 이벤트를 이런 월드컵과 올림픽을 유치하기에 바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 시장은 엄청나게 당합니다. 지자체와 연결해서 생활체육에도 깊숙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지자체는 예산이 없으면 맨 먼저 없애는 게 스포츠 팀을 없습니다. 그때 스포츠 마케터 담당자가 있다라면 지역의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그죠? 지자체에 있는 그 선수들이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강화돼야 됩니다. 올림픽에 나간 핸드볼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바로 잘립니다. 모모 시청에 뛰고 있는 시청 소속인 선수가 핸드볼 선수가 올림픽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됩니다. 바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지방자치 또 정치 그리고 경제, 문화, 사회, 이벤트 뭐 각 분야 예술까지도 우리 스포츠 마케터들은 다양하게 습득을 하고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스포츠 마케터로서 꿈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멘토와 멘티를 통해서 또 다양한 견해를 주고받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네. 스포츠 마케터는 인적 자원이 최고의 자산이다라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김재현 씨 하면은 주변에 진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이 나한테 유용한 사람인가 뭐 이런 거를 평가하지 말고요. 네. 일단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저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김재현 씨의 PT도 좋았지만 저는 이제 나오실 분의 PT가 정말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멘토가 되어주실 분이 신태용 감독님이신데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김재현 씨가 알고 있는 신태용 감독님이란 이런 주제로. 저는 살아있는 축구 선수 출신의 스포츠 마케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바로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선수 출신의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 스포츠 마케터를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감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신태용 감독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신태용, 저도 좀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신태용 감독은 아마 귀를 쫑긋하고 세워주시고 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사투리가 저보다 더 심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 좀 해주시고요.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태용 감독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에이전트가 꿈인가 마케터가 꿈인가 무엇이 꿈인가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에이전트들은 어떤 인성을 갖고 스펙을 갖고 구단 사무실을 방문하든 아니면 협회나 연맹의 직원으로서 채용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안에서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저도 이제 석사 박사를 다 마케팅을 이제 전공을 했었는데 마케팅은 이 머리가 좋아야 되지만은 양발이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발이 부지런해서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쫓아다녀야만이 자기가 그걸 가져올 수 있지 앉아서 책상에서 볼펜만 굴려서 절대 좋은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제 자랑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저 사람이 누군가를 조금 더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우리 남자 친구들은 체육학과니까 체육 쪽에 아무래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신태용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알겠지만은 그 옆에 꽃다운 우리 아가씨들은 여기 신태용이 지금 뭐 나와서 지가 주저넘게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지금 현재는 K리그 홍보 대사를 맡고 있는 신태용이지만은 그전에는 축구 선수와 축구 감독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 할 때는 우리나라 K리그의 기록은 제가 한 70%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갖고 있다가 한 번 더 지금은 선수 은퇴하고 감독했지만은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 기록이 안 깨진 게 한 20, 30% 남아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깨진 게 20, 30%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는 제가 최초가 수식어가 2개가 따라 붙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협회에서 주관하는 FA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말에 FA컵에서 선수와 감독으로서 우승해낸 사람이 제가 우리나라 최초랍니다. 예. 그리고 2010년도에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제가 감독으로서 우승을 했는데 그것 또한 선수와 감독으로서 아시아 최초로 아직도 아무도 없답니다. 최초로 감독으로서 선수와 우승을 했답니다. 예. 제 스스로 자랑할 거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만 하고 다음을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초대분이 김동욱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이분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세계 최고 스포츠 브랜드가 뭡니까, 여러분? 다시 더 큰 소리로. 네, 우리 나이키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또 마케팅뿐만 아니라 몸을 담으셨고 또 후에는 나이키 골프 코리아의 사장님까지 되셨습니다. 우리 김동욱 대표님 훌륭하신 분이죠. 자, 이번에 강의를 해주실 여러분을 만나보실 김동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봐서 되게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85년도에 대학교 입학해서 92년도에 처음 직장을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직장에 취직해서 2001년도에 나이키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력사원으로. 처음 맡은 거는 광고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브랜드 마케팅 디렉터, 그러니까 이사, 그다음에 캐테고리 마케팅 디렉터라고 해서 또 다른 분야에 또 일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퀴먼트라 그래서 볼 용품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맡은 적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애틀레틱 트레이닝 디렉터 그런 직함이 있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나이키 골프 코리아 사장을 하고 작년 7월에 발걸음을 딴 쪽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써있냐면 요즘 다들 영어 잘하시니까 한국말 해석을 하면 꿈을 꾸는 자가 갖고 있는 가장 진짜 힘은 변화하는 세상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취업이 됐든 자기 인생이 됐든 항상 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변화하는 세상. 혹시 내가 남의 발 뒤꿈치를 따라가면서 지금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가끔씩 뉴스에서, 방송에서, 신문에서 나오는 뭐 젊은 친구들의 취업, 뭐 청년 실업, 뭐 88만 원 세대라는 얘기를 들을 때 항상 제 옛날 대학교 시절 아니면 대학 생활, 취직했을 때의 고민 같은 걸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내가 꿈을 꾸고 있고 과연 내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은 해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배가 공무원 시험 공부하니까 나도 공무원 시험 공부해야 돼. 내가 아는 사람이 뭘 하니까 어디 가야 돼. 삼성전자가 좋은 것 같으니까 난 삼성에 꼭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젠다는 스포츠란 과연 뭘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마케터를 꿈꾸고 계신다 그러면 정말 스포츠가 뭐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원시 시대 때 맘모스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맘모스를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뛰고 창 던지고 돌 던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돼. 혼자 맘모스를 어떻게 잡아? 그죠? 저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과 그런 어떤 경쟁심 그리고 그 신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표현하는 게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원은 굉장히 그 생존적인 원초적인 데서 기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축제를 해. 맘모스 잡으니까 고기를 먹어야지. 그죠?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 부인과 애들과 같이. 그래서 저는 스포츠가 형태만 변했을 뿐이지 현대적인 스포츠의 의미는 결국 그런 경쟁과 그다음에 땀과 협동과 그리고 결과가 끝났을 때 그게 승자가 됐든 패자가 됐든 관계없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게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써놓은 건 Who I am, What I do 라고 써놨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 스펙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과연 스펙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과연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많은 시간을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것도 참 감히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스펙보다는. 그 직업이 스포츠 마케터가 됐든 뭐 포토그래퍼가 됐든 뭐 여기 계신 PD가 됐든 관계없이 본인의 열정 그리고 본인이 흘릴 수 있는 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저는 Who I am, What I do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과연 내가 남의 발 뒤꿈치를 따라가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 마지막 장의 Who I am, What I do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오늘 꼭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마케터에 뭐 관심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면서 사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내가 정말 땀을 흘릴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 꿈을 꾸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눈빛이 되게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아마 밤을 새워도 뭐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1회라는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2회에도 함께 해주세요. 네. 아마 이런 자리가 네. 꼭 이 자리가 아니라 전국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이 임준홍 씨네요. 네. 네. 제가 가장 자랑하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아마 연배도 조금 높거나 비슷하고 또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재미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여러분과 가장 나이대가 비슷한 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임준홍 씨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넥센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마케팅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임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넥센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에서 하는 업무 궁금하시죠? 마케팅팀에서 하는 업무.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포럼도 참석했고요. 세미나도 참석했고요. 여러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만나서 또 입사를 준비를 했고요. 프로야구단 마케팅팀에서 하는 일은, 저희 넥센 히어로즈에서 하는 일은 저희는 모기업이 없습니다. 순수 야구 사업만 하는 그런 구단이기 때문에 스폰서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성을 갖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도 이 스폰서십에 관련된 저희는 이제 광고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폰서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마케팅팀에서 스폰서십의 업무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응원단, 행사, 프로모션 관련된 그런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구단의 디자인적인 부분도 저희 마케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으로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신 SNS 있으시죠?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구단을 홍보하고 팬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구단과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 구단에서는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사진으로서 승부를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최근에서는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잖아요. 사진은 그냥 흘러갈 수 있겠지만 이 영상은 계속적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넥센 히어로즈 유튜브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까지 시구했던 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단의 이제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많은 팬들과 함께 공유를 한다는 것, 그것이 저희 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적인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야구단에 입사를 하게 되고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궁금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경영을 전공을 했습니다. 스포츠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처음의 꿈은 정말 야구 선수였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보이죠? 진짜요. 진짜 야구 선수처럼 보여요? 정말 거짓말 굉장히 탁월하신데요. 예, 저 진짜 야구 선수가 꿈이었었는데 야구 선수를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요. 이제 체대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스포츠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영학과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학생 객업 마케터라고 KBO 대학생 객업 마케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생 객업 마케터에 선발이 돼서 2008년도에 이제 히어로즈가 창단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마케터로 제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실무적인 부분도 배우게 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검색을 하시면 대학생 객업 마케터를 아마 모집을 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대학생 객업 마케터를 꼭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프로야구단의 마케팅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모든 구단이 다 객업 마케터를 선발을 하는데 여러분이 서울에 사시기 때문에 LG, 두산, 넥센 이렇게, 아니면 인천에 사신 분은 SK 이렇게 대학생 객업 마케터를 뽑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지원을 하시고 활동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 객업 마케터를 통해 가지고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공모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를 했는데 이 공모전도 스포츠 마케팅,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 공모전이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그 공모전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그린 스포츠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때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경험들, 공모전의 경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준비를 하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꼭 목표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수상을 하기 위해서 그냥 공모전을 준비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꼭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 그런 프로젝트를 꼭 기획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2010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2010년도에 입사를 해서 처음에 했던 업무는 구단 중계 방송이었습니다. 편파 방송이라고 넥센 히어로즈의 캐스터를 했습니다. 네, 캐스터를 했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3월달 시범 경기 때 저희 이장석 대표님 아시죠? 네, 이장석 대표님과 같이 이제 캐스터 중계 방송을 하면서 많은 또 호응을 또 얻었고, 아마 편파 방송은 많은 구단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대표님께서 직접 해설을 하시는 거는 저희 구단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했어요. 올해도 아마 뭐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 목소리를 또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단 방송을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응원단 쪽에 다시 업무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응원단 쪽에서 같이 이벤트 프로모션을 또 진행을 했는데, 이벤트 프로모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제 스폰서십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사와 연계해가지고 하는 프로모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폰서사들도 야구장에서 분명히 노출을 해야 되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기획들을, 이벤트를 엮어가지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폰서 데이가 있습니다. 이제 스폰서 데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나이키 데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나이키, 그날은 온통 이제 나이키 데이로 해가지고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프로모션 전체가 다 이제 나이키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스폰서사와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벤트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 응원단에 담당을 하면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매 경기마다 매 회 어떠한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 스폰서사는 어떤 스폰서사의 경품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직접 경기 전에 큐시트를 통해서 직접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바쁩니다. 경기 중에는 제가 이벤트도 체크해야 되고요. 응원단도 체크해야 되고, 또 제가 시구까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뭐 LG 두산 뭐 다른 구단과 좀 틀리게 저희는 아이돌의 좀 신인 아이돌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가능성을 봅니다. 저희도 커가는 그런 구단 중에 하나고요.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함께 합니다. 그리고 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공연까지 같이 해줘요. OMR 크리니 타임 끝나면 공연까지 같이 하는데, 이제 그런적인 마케팅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구자를 통해서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봅니다. 한 예로요. 2년 전에 크레용팝이 시구를 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쟤네 뭐야? 왜 가방 메고 나왔어? 했는데 빠빠빠 있죠? 작년에 빠빠빠 엄청 열풍이었죠? 그럼 저희는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크레용팝은 당연히 히어로즈 가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시구한 그런 모든 연예인들을 저희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용팝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시구로 끝났겠지만 2년 후에 빠빠빠의 열풍이 이를 때 저희는 그 팀을 초청을 했을 때 엄청난 열풍이 또 야구장에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공연을 했는데요. 모든 관중들이 그 춤을 추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또 한 예로 인피니티 아시죠? 인피니티 신인 때 저희가 시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떴죠? 네. 빅스 아시나요? 빅스? 빅스도 마찬가지로. 빅스도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근데 저희 구단에서 먼저 시구를 해가지고 저희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밀고 있는 것은요, 히어로즈 K-팝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시구했던 연예인들도 또 다시 신곡이 나오면 시구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구단과 좀 차별화된 그런 또 시구의 모습이죠. 제가 입사하고 나서 처음 프로젝트를 맡았던 거는 이제 묵동 지역의 주부님들 대상으로 하는 주부야구 특공대라고. 되게 신선하죠.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저는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저희는 이제 목동에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소음도 그렇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그런 대표님의 그런 말씀에, 그런 또 생각에 그렇다면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부님들이 야구장 혼자 오지 않잖아요. 아이들과 그리고 남편들과 같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이제 야구의 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부야구 특공대가 지금 현재 3기까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4기가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주부님들 장난 아니에요. 아주머니들 저는 가장 기억 남는 게 그 아주머니들이 어린 선수들한테 가가지고 사인 받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야구를 진짜 잘하세요.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부야구 특공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응원단 행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터라는 그런 직업의 매력은 무엇일까라고 또 고민도 해봤는데요. 스포츠 마케터의 매력은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선수와 경기를 포함한 모든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경기만 잘해서 성적만 좋아서 좋은 마케팅이 아니라 선수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 경기를 통해서 그 경기 중에 이루어지는 프로모션들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포츠 마케터의 또 기획이고 또 스포츠 마케터가 그렇게 기획을 하면서 하는 그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구를 통해서 뭐 다양한 문화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스포츠 마케터의 매력입니다. 어쩌면 스포츠 마케터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내 뭐 프로 산업에서는 스포츠 마케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야구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제 KT도 19단까지 창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의 열풍이 굉장히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십시오. 정말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준비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준비하고 뭐 자기소개서도 준비하고 뭐 면접도 준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스펙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과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긍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넥센 히어로즈에서 근무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저의 동료 후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저 혼자 나오진 않았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직원들 함께 준비했는데요. 저희 2명의 직원들 이 시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쪽에 서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네. 저희 구단 직원인데요. 또 여러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저 혼자 올려다가 저희 대표님께서 사실 여러분들 진짜 많이 응원해 주라고 해가지고 저희 2명의 또 직원들 이렇게 함께 왔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넥센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마케팅팀에 있는 이단비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히어로즈 구단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용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한 분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개건 마케터를 하다가 선발된 인원입니다. 저도 개건 마케터를 통해서 또 선발이 됐고요. 또 여기 있는 우리 김재용 씨는 저와 입사 동기입니다. 저희 공채 처음으로 뽑혔어요. 2010년도에 저희 공채를 했었는데 공채로 이렇게 함께 한 그런 또 직원입니다. 우리 두 분의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입사 어떻게 하셨는지.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걸로 하시죠.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하는 일을 잠깐 소개해 주세요. 우리 담비 씨부터요. 네, 우선 저는 구단 영상과 SNS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구단이 전 경기에 시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말씀드렸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매 경기마다 시구자분들의 영상이나 공연 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구단 소식이나 경기 결과 등을 SNS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재용 씨는 홍보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기업 홍보랑 비슷합니다. 일단 그 언론과 연계해서 하는 언론 홍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때는 전 경기를 다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선수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현장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과 같이 하실 텐데 친한 선수 있으세요?
박병호 선수. 오. 예. 강정훈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로 전화 통화도 자주 하시고. 예, 그렇죠. 박병호 선수가 그 2년 연속 MVP를 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말 시상식 때 이제 함께 같이 동행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많이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예, 예. 혼자만 친해지신 예, 건가요? 네. 박병호 선수도 친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저희 그 야구단의 출퇴근 시간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출퇴근 시간 과연 어떻게 할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친구들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죠. 비시즌 때는 어떻게 되죠? 요즘에 비시즌이잖아요. 네, 요즘에는 보통 직장인분들처럼 9시 반에 출근을 하고요.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좋죠? 네, 좋아요. 근데 6시에 퇴근하시나요? 안 하시죠? 네, 시즌 때는? 저희 시즌 때는 월요일 빼고 다 야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구가 보통 6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출근 시간은 1시 정도예요. 대신 퇴근 시간은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야구 네. 경기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퇴근을 하는데 보통 12시쯤 네. 또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집에 가면 보통 1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장전 경기가 있는 날이 가장 싫습니다. 네. 정말로요. 네. 하지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또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마음 잃지 마시고요. 그 처음에 가졌던 스포츠 마케터라는 그런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로 오늘 집에 가면 진짜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 오늘만 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비 씨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경험을 좀 많이 하라고 전달하고 싶고요. 절대 망설이지 말고 또 고민하지 말고 자신 있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사실 대학 때 스포츠 경영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보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나가지고 굉장히 그 색다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나 또 행사도 참여를 해보고 그와 동시에 또 그 심도 있게 또 이론 공부도 같이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 그리고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저희 넥센 히어로즈는 스포츠 마케터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넥센 히어로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꿈을 가진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토크 콘서트의 주제처럼 여러분들 항상 꿈을 크게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넥센 히어로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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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남아주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신태용 감독님 그리고 우리 김동국 대표님, 임준홍 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혜경 아나운서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유, 뭐 끝나고 해도 되는 인사를 이렇게. 그러면 각자가 좀 어땠는지 소감을 짤막하게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죠.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피파 에이전트 자격증을 따면 상당히 길은 넓습니다. 넓고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프로 야구가 이제 에이전트를 쓸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야구단 또 10개 구단이 됐으니까 거기에 선수들 각 구단마다 선수들이 한 50명, 60명 되는데 에이전트 생활을 각 한 명만 잡아도 우리 일자리 창출은 고용 창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쪽으로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돈은 에이전트가 최고 많이 법니다. 예, 진짜예요. 양심껏 열심히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구단 그다음에 협회, 연맹 가서 마케팅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쪽은 문이 상당히 좁아요. 좁고 그렇지만은 에이전트 쪽으로 한 번 더 눈을 돌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부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김동욱 대표님. 누구나 저도 그랬고 여기 김 대표님도 그러시고 여러분 나이 때는 다 비슷한 고민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려면 직업이나 직장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마도 김 대표님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신감독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스포츠 마케터를 바라는 게 됐더라도 사실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정말 내 천직일지도 또 몰라. 인생은 계속해서 변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내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설사 내가 첫 번째 꾸었던 스포츠 마케터가 안 됐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뭐 다 박살나고 루저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일을 또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그 일이 정말 자기 아까 그 가슴 뛰는 일이라 그러면 그 언저리에 있다 보면 그 일은 언젠가는 내 품에 와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거나 그 자격증 뭘 공부해야 되나 그런 고민보다는 도서실에서 영어 공부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세요. 나가셔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고 내 선배들이나 후배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좁았던 문이 정말 남대문만큼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가지고 하시면 잘 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네. 네,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임진홍 씨. 네, 여러분들 오늘도 집에 가서 토익 공부하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영어 공부하시려고.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익 공부 뭐 이런 스펙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많은 경험하십시오. 많은 경험하시고 또 그 안에서 꿈을 계속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 꿈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좌우명이 용기가 꿈의 시작이다라는 제 좌우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토익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일정의 그 성적까지만 올려놓으시고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그 가고 싶은 기업,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첫 직장이 중요합니다. 첫 직장에 여러분 목숨 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큰 꿈을 꾸려면 큰 용기가 필요해요. 꿈이 클수록 더 큰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스포츠 마케터에 대해서 그리고 스포츠에 대해서 더 많은 꿈을 꾸고 싶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을 가진 모든 우리 스포츠 마케터, 미래의 꿈을 가진 우리 친구 여러분들 더욱더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그 꿈을 이뤄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2의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림 프로젝트 날다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